왜 또 그래요? 무슨 일이야? 아니 그게 당뇨용의자 분석 데이터가 싹 날아갔습니다. 네? 아니 에이. 혈관 질환 집중 조사 기간이라서 박 수사관님이 신신당부한 그런 서류 아닙니까? 나 이제 죽었다. 나 이거 어떡하냐 이거. 에이 장난인 것 같은데 아니, 진짜 날아간 거 맞습니까? 날아갔다니까. 아이빌리 알케이 플라이야 지금 다 날아갔어 지금. 한시간이라 그냥 목이 바짝바짝 마르네. 우리 최 수사관님은 목이 타 들어가실 텐데. 당 떨어졌나?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당뇨 용의자 데이터를 싹 날려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야? 어제 데이터 파일 노트북에 켜놓고 퇴근했길래 내가 다운받아놓고 삭제했는데. 진짜요? 아이. 10년 감수한 줄 아세요. 그걸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거를. 이게 누구야? 누구지? 누구세요? 여기 건강청 맞죠? 예. 네. 제보하러 왔어요. 제보요? 예. 빨리 모셔. 그럼 제보를 하는 거죠. 도대체 누구를 제보하러 오신 거지? 누구를 제보하려 오신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친구인데요. 네. 저기 김현정 여사님을 제보하러 왔어요. 네. 그러면은 친구분 증상이 어떻게 되세요? 편식을 좀 심하고. 편식이요? 예. 맛있는 것만 먹고 골고루 안 먹어요. 아이고. 그리고 물을 좀 먹고 싶다는 소리를 좀 잘하더라고요. 자주 하고. 자주 하고. 그다음에 손을 만지잖아요. 그러면 손이 차갑더라고요. 반장님, 제가 요즘 조사하고 있는 당뇨 증상과 아주 일치하는데요. 그래요? 맞아. 근데 당뇨가 있는데도 관리를 전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관리를 좀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친구니까 건강을 걱정이 돼가지고 같이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보를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정말 찐친이시네, 찐친. 찐친, 예. 전 세계에서 7초에 1명씩 사망자 발생. 살아남더라도 눈과 피부, 위, 장 등 우리 몸속 혈관이 있는 부위마다 치명적인 합병증을 남기는 무서운 질병. 침묵의 살인마이자 노년의 삶을 병들게 하는 질병 1위, 당뇨. 지금 당장 건강용의자에 대해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이거 뭐지? 김치찌개 같은데? 오, 맛있겠다. 나 배고팠는데. 김치찌개 좋죠. 맛은 있긴 한데 왜 이렇게 짜? 짜구나. 미각을 잃으셨나? 이 정도로 짜게 드신다면 분명히 다른 반찬들도 짤 거야. 냉장고를 한번 볼까? 자, 아유, 뭐 젓갈에 뭐 다 짠 반찬이네요. 얼마나 짠 걸 좋아하시는 거야? 아니 이렇게 짜게 드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건강에 이상이 있을 거야. 증거로 남겨두자. 화장실... 화장실 앞에 이불하고 베개가 있다고요? 아기가 있나? 멀쩡한 방을 냅두고 왜 베개랑 이불이 여기 있는 거야? 뭔가 수상한데? 여기는 베란다인 것 같은데? 별거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아니 분리수거를 아직 못 하셨나? 무슨 물병이 이렇게 많아? 여기 아직 뜯지 않은 물병도 있고. 뭔가 수상하니까 하나 증거를 수집해 가야겠어. 여긴 안방이구나.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저는 뭐 양말 같은 거 아닌가? 뭐지? 버선이네.
버섯 아니야? 장갑과 버섯. 수족냉증이 의심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기타방인가? 어머, 기타? 기타가. 기타가 한두 대도 아니고. 아니 기타가 왜 이렇게 많아? 김현정 010. 이거 휴대폰 번호 같은데? 바로 전화해봐야겠다. 010.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언니, 혹시 김현정 씨? 네, 건강 용의자 신상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름 김현정, 올해 나이 65세입니다. 2010년 당뇨를 처음으로 진단받았지만 증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된 케이스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제보자의 말처럼 손발 시림, 저림 증상이 심하고 양치질을 할 때마다 피가 날 정도로 구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현정 씨, 2010년도에 처음으로 그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네, 사실 진단받고 놀랐어요. 나이가 들어서 몸 여기저기 아픈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뭐 당뇨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요, 국내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 환자고요. 4분의 1 정도는 당뇨병의 전 단계인 공복 혈당 장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당뇨병에 걸린 사람 2명 중 1명은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해서 자신이 당뇨병이라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야, 김현정 씨, 네. 본인의 혈당 수치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제일 높게 나왔을 때가 공복 250 정도요. 공복이 250. 250이요? 진짜 높은 거잖아요. 아, 정상 공복 혈당이 이 100mg per 데시리터 미만인데 250이면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도 그 아까 제보자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데도 건강 관리를 전혀 안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는 시작을 하면서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요. 약만 잘 먹으면 되겠구나 싶어서 사실 관리는 안 했어요. 대부분 그렇죠. 완하셨네. 이 김현정 씨 집에서 발견된 증거들이 현재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집에서 생수병 굉장히 많이 발견됐었죠. 이거 김현정 씨 본인이 다 드신 물 맞으시죠? 네, 갈증이 많이 느끼다 보니까 물을 자주 마시게 돼요. 그래도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그게 좋다고 해서 마셨는데 문제 되나요? 그러게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긴 한데요. 혹시 김현정 씨 화장실 자주 가십니까? 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마셔갖고 소변이 너무 많이 마려워요. 물도 많이 그러시구나. 드시고. 네. 맞아요. 건강 용의자가 물을 많이 마시고 이 화장실에 자주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당뇨 때문입니다. 이 다음 당뇨가 당뇨병의 대표 정상이거든요. 아니, 물을 많이 마시면 당연히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죠. 혈당 안에 있는 포도당이 정상치보다 높아지면은요, 소변을 통해서 당을 자꾸 배출하게 됩니다. 이 포도당은 말이죠, 우리 몸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원이 되는데요. 인슐린은 이 과정을 돕는 호르몬입니다. 이게 혈관 안에 혈당이 많게 되면 인슐린 펌프가 자꾸 나와서 인슐린이 당을 세포로 던져 넣어줘야 돼요. 근데 사실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작용을 잘 못하게 되면 포도당이 소변에 그대로 배설되면서 소변의 양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결국 소변으로 수분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갈증이 심해지고 물을 많이 드시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셔서 물이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그 소변 안에 다 좋은 게 다 같이 빠져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같이 나가면 그 당의 삼투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까지 같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당뇨 증상이 같이 오신 건데 이런 당뇨 약을 드실 때는 혈당 수치가 떨어지셨겠죠. 그런데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하시다 보니까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증상은 그대로 나타나고요. 시간이 갈수록 이제 점점 악화가 되셨겠죠.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전혀 안 하셨다는 그 제보자 말이 맞는 거네요.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늘 피곤하니까. 자, 우리 건강 용의자가 피로에 시달리는 이유 취재 영상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기상할 때부터 힘들어하시네요. 아이고. 이 당뇨가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혈액이 이렇게 뻑뻑하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되게 힘들어하세요. 물인가요? 네, 일어나시자마자 물부터 마셔서 갈증을 해소하시고. 저 한 병을 다 드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손도 씻고, 팔도 시리고, 아이고. 아이고, 손 시리고, 발 시려. 아이고. 아, 손발 시려우셔서. 아까 우리가 봤던 버선을 아이고, 추워. 아이고, 지금 추워라. 위에 패딩을 입으신 거죠? 네. 아, 그럼요. 아하. 날씨가 봄인데, 요즘. 앞으로 한번 돌아봐 주세요. 네, 또 이렇게 오, 이건 무슨 검사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김현정 씨 발끝을 보시면 파랗게 나온 거 보이실 거예요. 이 손발이 차갑다는 이야기고요. 혈당이 높아지면 손 발끝의 말초 혈관들이 줄어들면서 작아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시리고 저린 증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화장실 가야 돼. 아이고. 화장실 또 가시네. 뛰어가시는데요? 저 증상을 저도 겪은 것 같은데 화장실 가서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배출을 못 하고 오는 듯한 느낌이 늘상 들었거든요. 왜 화장실 앞에 주무시죠? 아,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워서요. 아, 귀찮아서 그냥 아예 깔고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일상을 보니까 이 뭐 다음, 다뇨 이 증상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시는 게 일단은 좀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가 너무 피곤해요. 음. 오죽했으면 화장실 앞에다가 이불을 까고 자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 건강한 성인의 하루 소변량은 1에서 1.5리터 정도로 배뇨 횟수는 이제 수분 섭취량과 뭐 계절, 온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보통 성인의 경우는 하루 5에서 6회 정도가 정상이죠. 그래서 반면 당뇨 환자들은 하루 10번 이상 소변을 보게 되거든요. 야. 그래서 소변량도 하루에 3리터가 넘어요. 왜 이상 차이 나요? 네네. 아니, 그럼 물을 많이 마시거나 뭐 소변량이 느는 거 외에 당뇨로 인해서 생기는 뭐 몸의 변화가 또 있나요? 네, 바로 혀의 색깔이 달라지게 됩니다. 혀의 색이요? 네. 혀 이렇게 해요? 네. 네, 한의학에서는 말이죠. 설진이라고 해서 혀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 몸의 오장 육부 건강을 살피는 진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데 당뇨가 있으면 그럼 혀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혀 가운데 부분. 이 세로 부분이 있죠. 네네. 여기가 간담체를 다스리는 부분으로 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의 상태가 달라지게 되면 인슐린의 분비를 조절하는 췌장의 기능이 달라졌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얀색으로 변하는 백태, 네. 또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태. 근데 이런 설태가 끼면서 양체질로도 잘 닦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이미 당뇨를 앓고 있거나 당뇨를 가지기 위한 몸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하시다. 배는 고픈데, 아유, 혈당이나 한번 재봐야 되겠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꼭 저 공복 혈당 체크하시나요? 네. 덥다.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지 않아요? 네, 당뇨 먹고 있어요. 그 드시고 계신 분들이 생활 관리를 아예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약을 안 믿고. 되겠네. 밥 먹어야 되겠네. 오늘은 김치찌개나 한번 해 먹어볼까. 아침부터 짠 거 드신다. 아, 그래서 아까 그 김치찌개구나. 맛있게 하신다. 고기 엄청 많은데? 아우, 싱거운데? 아우, 소금을 넣겠다. 아, 아니 김치찌개 자체가 짠데 이 소금향. 아니, 김치찌개에 누가 소금을 넣고 끓여? 조금 더 넣어야 되겠는데? 저렇게 많이 넣으신다고요? 아,
기가 막히다. 좋아, 좋아. 아 근데 김치찌개도 짠데 주위에 있는 반찬도 다 짠 반찬이에요. 맛있다, 맛있어. 당뇨약을 드시는데 조절 안 되는 이유가 있네요. 이 당뇨에 있어서 이 섭생의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김현정 씨 지금 가뜩이나 맵고 짠 음식을 거기다 더해서 김치찌개에 소금을 끼얹으셔갖고 드시는데 제가 실제로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원래 좀 찌개를 좋아하는데 네네. 싱거우면은 뭐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좀 짭짤해야 그냥 맛있잖아요. 네, 여기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많이 드셨잖아요. 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쉽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잦은 폭식 그리고 과식까지 하시면 자칫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스파이크? 스파이크 뭐야? 이거 배구? 뇌를 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 혈당 스파이크는 뭐 당뇨 환자분들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상인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공복 상태에서 특정 음식을 먹은 뒤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을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식사 후에 이 혈당이 급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갑자기 배고픔을 빨리 또 느끼게 돼요. 그래서 당이 높은 음식을 또 다시 찾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혈당이 다시 올라가고 이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당뇨병의 위험도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될 경우에는요. 혈관의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염증이 자꾸 반복을 해요. 그렇게 되면 굳은 살벽인 것처럼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딱딱해지죠. 자, 동맥경화와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말이죠. 아침 식사를 꼭 하시되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는 음식. 예를 들면 샐러드, 삶은 달걀, 견과류 같은 식품을 섭취하시는 게 바람직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오, 잘 치신다. 지친 듯 피곤한 듯 달려온 그대는 소녀스러우시네요. 아야. 아이고. 아이씨, 또 피나네. 또 뵀네, 또 뵀어. 아, 진짜. 에휴, 모르겠다. 아휴, 진짜. 아유, 아픈데. 저렇게 피가 나셨는데 그냥 휴지로 닦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저 정도 뵌 걸로 소독해야 되나요? 당뇨가 있으면 작은 상처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염증,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아유,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아우,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살 빼야 되는데. 배고픈 걸 먹으면 어떡해. 맛나 보인다. 군고구마. 아니, 군고구마를 드세요? 네. 생고구마는 말이죠. GI 지수라고 하는 혈당 지수가 보통인 식품이지만 고구마를 구워서 드시게 되면요. 이 혈당 지수가 확 올라가요. 그게 뭘 먹느냐 보다는 어떻게 먹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지금 잘못 드시고 계십니다. 맛있어. 아유, 밥 먹었는데도 왜 배가 또 고프냐. 아유, 뭐야, 또 먹어야 되겠니.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오히려 막 허기가 더 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이 먹게 돼요. 원래 아프면은 그 입맛이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혹시 그 당뇨병 증상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이 다식이 이제 당뇨병 증상 중에 하나가 맞는데요. 섭취하는 음식물이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까도 소변으로도 막 배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주 공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먹어도 몸 안의 세포에서는 포도당을 이용을 못했기 때문에 체중은 오히려 줄고 또 점점 몸은 쇠약해져 가는 거죠. 근데 먹는 것만큼 체중은 늘지는 않아요. 근데 뱃살만 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혈당이 높으면은요, 비만 등 각종 혈관 대사 질환들이 많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거든요. 그로 인해서 내장 지방이 쌓여서 유독 배에만
딱 배에만 최성민 씨처럼 살이 쪘을 수가 있고요. 특히 내장 지방은 말이죠. 인슐린 저항성을 키우기 때문에 인슐린의 작용 자체가 엉뚱하게 발휘해요. 그렇게 해서 포도당이 세포 쪽으로 넘어가게 하는 게 인슐린인데 그게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포도당이 혈액 속에 그대로 넘쳐서 혈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혈당이 높으면은요 비만을 불러오게 되고요. 또 비만에 의해서 내장 지방이 생기면 또 혈당을 올리게 되는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김현정 씨가 당뇨병의 대표적인 3다에 모두 해당되고 있었네요. 아우 너무 세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피가 나지? 아이고 저 정도면 웬일이야. 양치를 하니까 피가 나던데 세게 닦으신 거예요? 네, 당뇨가 있으면 치아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듣기는 했어요. 근데 세게 하지 않으면 개운하지가 않았어. 이렇게 냄새가 나지? 양치질 했는데도 냄새가 나네. 구취가 있으신가? 저런 경우에 구취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내장에서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냄새가 아닌가요? 이제 약을 먹어야지. 무슨 약을 드시나요? 당뇨약인 거죠 지금 드시는 심장약. 심장약, 당뇨약, 심장약. 네, 고지혈증. 고지혈증 심장약. 약까지. 3개는 꼭 챙겨 먹어야 돼요. 진짜 배불렀다. 당뇨에 그럼 고지혈증과 심장질환도 있으신 거예요? 네, 고지혈증은 2010년도에 당뇨랑 같이 진단받아서 약을 먹고 있고요. 심장약은 2017년도에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천운으로 살아났는데 스탠드 시술을 받았어요. 근데 식이요법을 안 하고 사시는 거예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 사람이 간사스러운가 봐요. 아플 때는 꼭 챙겨야지 건강 챙긴다 했는데요. 어지간히 괜찮으면 예전 습관을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심장 질환은 당뇨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당뇨병 하면 당뇨병 자체가 무섭다기보다 보통 그거로 인한 합병증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당뇨병 환자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 바로 이 심혈관 질환입니다. 당뇨 질환이 있는 분들은 없는 사람에 비해서 남자는 2~3배, 그리고 여자는 3에서 5배까지 발생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김현정 씨의 경우는 이 당뇨가 심근경색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혈당 관리를 해야 심장 질환도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예방할 얘기죠. 수가 있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는 내내 보니까 이 양치질에 상당한 집착을 좀 보이셨거든요. 입냄새 때문이에요. 역한 냄새가 또 단내가 잘 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을 만날 때 마스크를 껴서 괜찮은데 양치를 해도 많이 신경 써요. 그렇죠. 이렇게 관리가 안 되게 되면은요 입속에서 아세톤 냄새가 나요. 아세톤? 아세톤이요? 네. 알코올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혈당이 높아지면은요, 당을 조절하는 몸의 시스템이 그냥 망가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혈당 배사 과정에서 불순물이 생기는데 그 불순물이 바로 케톤이라는 불순물이에요. 이 케톤이 아세톤과 같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입냄새가 느껴질 정도라면 혈당이 과하게 높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조절이 안 돼서 나는 만성적인 구취라고 보셔야 돼요. 이대로 악화된 입속 건강을 방치하게 되시면 잇몸뼈까지 녹아내려서 이 치아 기능이 상실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겠죠. 심각한 건데요? 너무 무섭다. 혹시 여러분들 당뇨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당연하죠. 처음 들어봤어요. 당뇨발? 우리 이재용 선배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당뇨를 갖다가 이렇게 방치했을 경우에 합병증 오는 것 가운데서 제일 무서웠던 게 이 당뇨발, 발이 썩어 들어가는 맞습니다. 이 당뇨발은 말이죠. 당뇨병 환자의 발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질환을 통칭해서 당뇨발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발의 궤양. 이게 당뇨 환자들은 가장 무서우면서도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가장 쉽게 올 수 있는 발궤양입니다. 자, 발에 난 상처가 세균에 감염이 되고요. 세균이 침투할 때 당뇨 있는 사람들은 혈관이 꾸덕꾸덕하기 때문에 빨리 방어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곪게 되죠. 네네. 괴사라고 하죠. 네. 만에 하나 상처를 제때 소독하거나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발이나 다리의 일부를 잘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뇨 합병증 중에 하나인 당뇨병성 족부 질환,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해 당뇨발은 당뇨병을 앓고 한 10에서 14년이 정도 지나면 발병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당뇨발 환자 중에서 4분의 1 정도는 발이 썩는 괴사로 진행이 되고요. 실제 한 해 평균 약 2,000명이 당뇨발로 인해서 절단술을 받는다고도 합니다. 아이고, 이게 그냥 당뇨발이 높은 수치. 10에서 14년이면은, 가만있어 봐. 그 김현정 씨는 지금 당뇨를 확정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12년 정도 됐어요. 12년이요? 네. 발은 손과 달리 이제 신발을 신고 보행하는 과정에서도 마찰 빈도가 높아져서 상처가 잘 생겨요. 그러니까 세균 감염의 이제 확률도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세심한 관찰이 꼭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는 말이죠. 손발톱과 머리카락을 제외한 모든 부위에 혈관이 존재하죠. 혈관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당뇨 합병증은 말이죠. 치아, 손발끝, 그리고 눈, 신장 등 전신에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당뇨 합병증은 사망률까지 높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사하다가 또 다른 건강 용의자 찾았는데요. 근데 상태가 김현정 씨보다 훨씬 더 좀 심각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리가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나 바깥에 못 오고 있어. 와, 밥 먹게. 가자. 87세 어머니가 돌봐주시는구나. 손 와봐. 아이고, 아이고, 일어나질 못하시네. 일어나. 걷지를 못하시네요. 기어 다니면 무릎이 또 안 좋을 텐데. 일어나. 걸을 안 게 그냥. 한번 보자. 아이고, 의족을 하고 계시네. 아, 의족이었어요? 근데 관리를 하신다고 잘 하셔도 저런 경우가 있어요. 절에서 법상 잡고 내려오다가요. 계단에서 넘어져가고 이 다리 다치고 얼굴 다치고 휘었거든요. 이 처음에는 이 밑에서 뒤꿈치가 그거 조금 더 썩어가고 휘었어요. 그 속옷은 안 났고 껍질만 났었나 봐요. 기운이 올라와가지고 못 썩었다고 여기까지 절단내야 한다고 다리를 자르게 된 거죠. 내 딸이 다리를 이렇게 자르고 왔다는 그 생각을 하면은 아주 그냥 그때같이 기가 막힐 때는 없을 것이겨. 공복 수치가 187. 아, 인슐린을 직접 주사로 맞으셔야 되는구나. 이가 안 좋은 게 살깃살이 먹어야 여자는. 이빨도 안 좋으시니까, 그죠? 이 저작작용도 뭔가 편하지가 않아요, 지금. 양치를 했어요. 이빨이 하나씩 막 빠지고 다오고 저녁을 자면서도 이빨 빠지고 나중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 하나뿐이고 없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저 잉염이 다 가라앉아서 그것이 못 오겠다고 그래갖고 갔다가 그냥 왔어요. 지금 눈에도 이상이 오신 것 같아요. 다리가 너무 심하게 아프고 난 뒤로부터는 조금 떠져갖고는 그쪽으로는 안 보이는 게요. 아, 내가 자를 살게 해놓고 죽어야지 그냥 이대로 있어서는 못 죽었다. 그죠. 어머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을 생각한 게 기가 막히고 남들도 저런 일이 절대 당하면 안 돼요. 너무 슬퍼.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니야.
김현정 씨 보고 나시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네. 사실 제 여동생 하나 있는 것들 네. 2007년도에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까지 오면서 결국은 세상을 떠났고. 아이고. 예. 저 마음 보니까 아시겠네요. 너무 아파요. 아이고. 저희 아버지도 그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진짜? 예, 저도 그래서 그 관리를 좀 하는 편인데 이렇게 그 가족분들이 힘들게 돌아가셨는데 옆에서 보셨는데도 관리를 안 하시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그게요, 이제 친정엄마가 한 2006년도에 돌아가시고 2007년도에 우리 동생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2009년도 8년도 이제 우리 남편이 심장마비로 갔거든요. 사실 저희 남편이요 정말 체격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네네. 그리고 진짜 여기 있는 분들 3분, 4분은 양손으로 걷더니 장사했어요, 힘이요. 네네. 장사했는데 갑자기 떠나버리니까 그 상실감? 정말 그냥 남편 따라갈까. 그냥 세상에 남편 외에는 제가 살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본인 몸 아픈 것보다 이 마음이 더 아프니까. 너무, 그렇죠. 너무 그 상실감이 너무 컸어요. 크니까 그죠. 이렇게 슬픈 일을 좀 겪으시면서 아무래도 상실감도 있고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건강관리에 더 소홀해졌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건강관리를 뭐 잘해야 되다 이 생각보다요. 하루하루 버티는 게 버텨야겠다. 너무 힘이 들어서 초기에는 당뇨가 뭐 전조 증상이 없으니까 모르고 네네. 관찰게 됐던 것도 같고요. 네네. 당뇨약을 먹어도 증상은 매일 그냥 제자리 걸음이고요. 관리하는 방법을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 양반아. 그래서 당을 관리해야 합니다. 당을 관리해야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김현정 씨의 당 숭구리당당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당당당당당당당당당. 혹시 지금이라도 당을 관리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유, 있죠. 있고 말고요. 제가 아프지 않길 바라는 그런 저희 가족들과 건강청에 제보해준 친구를 위해서라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발 그런 결심에 쓰셨다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좀만 더 하면 돼. 좀만 더. 그렇지. 오케이. 됐습니다. 자, 건강용의자 김현정 씨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건강 모범인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찾았어. 어떤 분일까? 이름 강수자. 7년 전 그녀의 공복 혈당 수치는 489mg/데시리터. 당뇨병으로 인해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현재는 혈당 수치 정상, 당뇨를 이겨내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건강 모민인 김현정 씨를 위한 건강청의 솔루션입니다. 이게 목탁 소리가 나는데요? 이게 뭐야? 아니, 뭐 이게 꽝꽝 소리가 나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내가 운동 기구죠. 이거 아령 1kg, 발목 모래하고 3kg를 차고 운동합니다. 아니 모래주머니 차고 아령까지 들고 운동하는 분은 또 처음 봐요. 저 생각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거든요. 요 좀 무게감이 있으면 열량이 좀 좋아질 것 같아서 요 들고 해요. 아니 근력이 진짜 상당한 것 같은데요? 여자들은 갱년기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술을 못 먹는데 술 먹은 것처럼 어지럽고 음식도 먹은 게 잘 소화도 안 되고 항상 얹힌 것처럼 그럼 자다가 또 일어나서 막 손을 따야 되고 특별하게 백태도 굉장히 심하게 끼더라고. 아무리 양치를 해도 안 되고. 백태라고 하면 아까 혀가 보내는 당뇨 전조 증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의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체크를 하더니 당뇨가 489가 나왔어요.
이 정도면 병원 입원해야 되는데 왜 앞에 앉아있냐고 나도 깜짝 놀래고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래고 인슐린이 맘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어지러운 게 있고 이제 몸이 피곤하지. 피곤하고 일단 무릎, 다리가 너무 많이 아프니까 다닐 수가 없었어. 병원 문 앞에 나오면서부터 하루 2시간씩 걸었지. 지금도 그게 습관돼서 잘 걸어요, 나는. 저런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500 가까이 갔으면 사실은 꽤나 진행돼서 발견이 되신 건데 진짜 관리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력이 상당하신데요? 아, 맞다. 71세셨지? 뭐야, 생각 못 나이도 하고 잊었어요, 지금 네. 보는 내내. 이 연세 지금 왜 이렇게 잘하세요? 많이 하면 잘하게 돼, 자꾸 하면. 이거는 뭐예요, 어머니? 일단 먹고 얘기할게요. 지금 마시는 물색이 아주 진한데? 건강 모범님도 커피는 못 끊는군요. 아니면 달달한 수정과 아니에요? 이거는 당뇨가 처음 위험했을 때 이걸 먹으면 당뇨에도 굉장히 좋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정말 좋아요. 건강 모범인이 드신 검은 물 도대체 뭘까요? 최 수사관, 뜸들이지 말고 빨리 얘기해요. 아,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하십니까? 알고 제가 싶다고. 직접 건강 모범인에게 받아왔습니다. 아, 진짜? 네. 오. 자, 당 관리를 위하여! 위하여! 한약에서 한약재 오신 것 같은데? 이거 한약재 냄새 나는. 그래요? 한약 냄새인데? 한약재 냄새. 자, 다들 한번 드셔보세요. 네. 맛있어? 익숙한 맛이 나요. 약간 단맛에는 감초 맛이. 이게 당뇨랑 연관이 있어요. 자, 이 검은 물의 정체는 바로 흑염소 진액입니다. 흑염소 진액? 실제로 예부터는 흑염소를 기본적으로 고양이라고 불리면서 보양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자, 최승민 수사관님. 흑염소는 피로와 허약을 보하고 몸속의 기운을 끌어올려주며 마음을 편히 다스린다. 누가 한 말이지? 네, 이 흑염소는 말이죠. 동의보감에도 그 성질이 따뜻하고 오장육부의 기운을 채운다라고 해서 여성분들이 임신 준비나 특히 손발이 찰 때 많이 먹었습니다. 나 손발이 찬데 사실 보양 음식과 당뇨는 상관이 있나 싶거든요. 네, 보양으로 많이 먹는 이 흑염소에는 아라키돈산이라는 핵심 성분이 있습니다. 아라키돈산이요? 이거 무슨 뭐 저기 그 애니메이션 영화 주인공 이름 같은데? 맞아. 네, 이 아라키돈산은 모유에도 들어있는 대표적인 필수 지방산인데요. 혈액 및 이제 콜레스테롤과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이 있는 쥐에게 이 아라키돈산을 투여했더니 췌장의 특정 세포를 파괴하고 인슐린 분비를 멈추게 하는 알록산을 억제한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실험 결과에 따르면요, 이 아연과 아라키돈산 식단을 먹은 당뇨병쥐의 인슐린 민감도가 많이 개선되었고요, 혈당 수치도 낮아졌는데요. 게다가 중요한 거, 공급을 중단한 이후에도 2주 동안 혈당 수치가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 호르몬과 성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핵심 물질이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이면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나요? 네, 아이들의 성장 호르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 나이에도 성장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어릴 때는 성장 호르몬이 키 쪽으로 가고요. 우리 나이에는 성장 호르몬이 면역, 내 몸을 지켜주는 호르몬 조절 목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건 꼭 먹어야겠다. 원샷! 그럼 아라키돈산은 흑염소 진액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식품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까? 네, 아라키돈산은요, 체내에서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식품으로 섭취할 필요가 있고요. 다른 식품에도 아라키돈산이 있긴 하지만 그 함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제가 한번 여기서 아라키돈산 함량을 비교해 볼 텐데요. 식품별로 아라키돈산 100g 기준으로 소고기는 0.7%, 돼지고기는 1.3%, 달걀에는 1.77%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흑염소에는
3.1%의 아라키돈산이 함유가 돼 있습니다. 네. 고기보다 약 4배 가까이 들어있는 거죠. 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또 있는데요. 이 체내 아라키돈산의 농도가 높을수록 당뇨 발생 위험도는 떨어집니다. 실제 당뇨병이 없는 중년 2,189명을 대상으로 19년간 이 추적 관찰을 해봤는데 혈액 중에 아라키돈산 농도가 높은 사람은 당뇨병 발병 위험률이 46%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절반이 낫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절반에 가까운. 근데 우리 몸에 이 불포화 지방산인 아라키돈산이 적절히 있어야 이 콜레스테롤과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당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밤에 일단 잠도 잘 못 자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어디서 들었나 흑염소를 한 박스 사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을 한 봉씩 먹었더니 손발이 따뜻해지고 좀 몸이 좀 안정이 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먹고 나니까 굉장히 좋아요. 기분도 좋고 당뇨에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 일단은. 어머니 지금 그럼 저희 혈당 한번 재봐도 될까요? 궁금하다. 현재 건강 모범인의 공복 혈당 수치가 73mg/ml. 정상 혈당을 아주 잘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김현정 씨 같은 경우는 당뇨로 인해서 손발이 차가운 수족 냉증을 겪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건강수사관인 제가 당뇨 관리를 잘하고 있는 강수자 씨의 체열 검사도 진행해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요. 머리뿐만이 아니라 가슴, 손발 끝까지 이렇게 발갛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러게요. 원래 당뇨 환자들은요.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식이요법을 잘해도 사실은 손끝, 발끝은 파랗게 변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손, 발까지 이렇게 붉은색으로 온도가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는데 그만큼 관리를 잘 하신 겁니다. 대단하죠. 그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죠? 네. 운동도 해야 되고 계단으로 올라다니지. 나 엘리베이터 잘 안 타. 계단으로 가야 돼. 계단이 내 운동인데 뭐. 그런 생활 속습관이 당뇨 관리에 진짜 좋은 거예요. 다시 내려가야겠다. 아, 우리 집은 3층인데. 집은 3층인데 9층까지. 일상생활이야. 내 여기 계단 다니는 게 내 생활, 운동. 근데 왜 저렇게 오르시죠? 지금 하체 근육의 여러 부위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한 자세로만 하는 것보단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근육이 골고루 좋아진답니다. 계단 운동을 하고 늘 마무리는 이런 운동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 뒤꿈치를 늘렸다 올렸다 하면서 하체를 쭉쭉 늘려주면 혈관이 다 골고루 분필돼서 좋아요. 저 종아리 근육이 제2의 심장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지 이거? 소림사 같은데요? 저는 바위입니다. 네? 예, 이 운동이 이 엉덩이나 허리나 온 전신의 근력을 올려주는 운동이라 조금 힘은 들어도 하고 나면 시원하고 좋으네요. 이 발끝으로 버티려고 해보세요. 힘들지. 네,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포도당은 이 근육 성장에도 쓰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신의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을 낮추는 데 좋습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를 단련할수록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건강 모범인 이 당뇨에 도움이 되는 운동만 쏙쏙 골라서 잘하고 계시죠. 똑같이 하면 저는 아예 흔들바위가 될 것 같은데 흔들흔들 거려가지고. 아, 저렇게 운동하고 와서 또 이제 흑염소 진액을 드시는구나. 전자레인지 데워야지. 데워서. 날씨가 싸늘해지고 체온이 온도가 좀 떨어질 때도 요걸 먹으면 손발이 따뜻해지면서 몸이 열을 좀 도와줘요. 네,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요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요 면역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따뜻한 성질의 흑염소 진액을 그것도 데워서 드시게 되면 차갑게 먹는 것보다 훨씬 위장의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 흡수율을 높여서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네. 무슨 뭐 알람이에요? 아, 밥 먹으라는 시간이네요. 당뇨 환자는 무조건 밥 3끼를 챙겨 먹어야 돼, 제 시간에. 규칙적인 식사. 아침 7시, 저녁 7시, 점심 12시. 당뇨 전에는 아침도 10시 먹고 저녁은 12시, 1시까지도 LA 갈비 먹고 그랬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알맞은 양의 음식을 드시면 좋고요. 그렇게 되면 췌장이 적응을 하게 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식사 시간의 간격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소화가 되기 전에 또 식사를 하게 되면 더 급격히 혈당이 확 올라가게 되고요. 적어도 5시간, 6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시고 식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뭐 되게 많아요. 아이고, 오늘은 갑자기 오셔갖고 지금 내 먹는 거 많이 빠졌어요. 이거는 봄나물의 왕인 콩가루 냉이국 여기고, 이 연근은 찐 연근인데요. 밥으로 곁들여 먹어도 되고 간식으로 먹어도 되고, 그리고 이 연근의 장점이 이렇게 먹으면 실이 나, 실. 오, 맛있겠다. 연근을 얇게 썰어주면 가는 실처럼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나오는 점액질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점액질은 뮤신이라는 성분으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이 냉이와 연근은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해독 작용과 따뜻한 성질을 가진 온중 작용을 지닌 식재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당뇨로 인해서 혈액순환 저하를 겪는 모범인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야, 저것만 해도 운동이 엄청 되시겠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못하겠다. 아이고, 힘들어. 당 떨어졌나? 어지러워지려고 그러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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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당도 힘드는데 약밥이나 먹자. 약밥? 약밥은 탄수화물이잖아요. 달고. 아, 이거는 건강약밥이에요. 약밥에 버섯이랑 우엉이 들어가요? 아, 이번에 또 진액을 넣네. 당뇨 환자는 고당도 있지만 저혈당도 있거든요. 저혈당 할 때는 뭐 사탕이나 이런 거 먹으라고 하잖아요. 사탕 초콜릿도 좋지만 그거는 또 몸에 좋지 않으니까 좋은 걸 찾다 보니 이 흑염소 진액을 찾아서 해 먹으니까 건강에도 좋고 당뇨 조정도 되고 좋아서 이렇게 해고 먹고 있습니다. 밥을 저 진액으로 하는구나. 흑염소 진액으로. 저거 한번 따라서 만들어 드셔보셔야겠어요.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현영 씨 합병증 올까 봐 많이 무섭죠? 운동 열심히 하고 음식 당뇨에 맞춰서 잘 골라서 먹으면 건강해져요.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혈당 조절과 근육, 진짜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면요, 혈당 조절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고요. 당연히 당뇨 같은 대사성 질환, 또 추후에 혈관 질환에 노출될 위험도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하면서도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한데요. 흑염소는 말이죠,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면서도 소고기랑 단백질 양은 비슷하지만 지방은 6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중 증가 걱정 없이 잘 챙겨 드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흑염소의 새로운 면모를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일단 당뇨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아라키돈산의 함량은 높고, 그리고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라 살찔 걱정은 덜하고. 자, 그리고요, 이 흑염소 진액의 장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예, 바로 면역력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있어요. 면역. 맞죠, 쌤? 네, 맞습니다.
이 흑염소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민 E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항산화 기능을 올려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양고기보다 항산화 반응 촉진 능력이 약 20배 정도 높았다는 실험 결과도 있거든요. 아니, 이 흑염소 진액 장점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섭취할 때 혹시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네, 흑염소는 말이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너무 많은 체질들은 섭취 시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한 흑염소를 진액으로 드실 때는요. 하루 권장 섭취량 140mg 정도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다 섭취 시에는요.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는요. 적당량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 김현정 씨 오늘 출연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건강의 소중함을 일단 느꼈고요. 네. 그리고 오늘 건강청 수사님들과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약으로만 버텼던 제 거를 싹 지우고 오늘부터 흑염소 진액, 운동, 혈당 관리 잘해갖고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제 짠 음식 안 드실 거죠? 김치찌개에 소금 그만? 네, 안 놀라요 이제. 인생의 다양한 장애를 극복하면서 잘 살아오셨던 우리 김현정 씨. 하지만 몸을 보살피는 일에서는 조금은 소홀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간의 슬픔 잊으시고 저희 건강청의 맞춤 솔루션 꼭 숙지하셔서 남은 인생 즐겁고 행복한 삶을 꼭 누리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 혈관 질환. 어지러워. 이렇게 다리가 부었지. 이 소금향. 식사하시고 바로 누우신 거예요? 심근경색은 물론 뇌졸중 등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근육이 튼튼해야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오, 맛있겠다. 혈관 관리 시작하세요. 다 같이 관리합시다. 아유, 개운해. 개운하네. 제가 운동을 많이 하면 잘하는 줄 알았는데요. 잘못된 방법인 줄 이제 알았어요. 앞으로 제대로 된 운동을 해서 좀 건강해져 보려고요. 제가 손발도 시리고 이도 시려서 당뇨 때문인 걸 알았으니까 흑염소 진액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잘 챙겨 먹고 그다음에 혈당 관리 운동하면서 앞으로 건강하게 살 거예요. 채널 A